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문요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마음 헤아리기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화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보신 경우도 있을 거고 강의도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대화가 얼마만큼 달라졌느냐라고 한다면 또 쉽지 않은 일이겠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그 행동보다 상위 차원에 있었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대화가 달라지려면 바로 내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질 때 내 대화도 달라지기 쉽겠죠. 그래서 마음 헤아리기가 잘 작동할 때 내 대화의 내용들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마음 헤아리기 대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궁금함을 가지고 대화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 오랜 시간 일을 했는데요. 초창기에는 입원 병실이 있는 정신병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그때 입원 환경은 열악했었죠. 그래서 좁은 병실에 많은 환자들이 입원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늘 사건, 사고가 많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는 이제 폭력적인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면담실에 저와 환자 단둘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돌발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참 예측하기 어려워요. 특히 정신과 환자들은 급성기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증상, 예를 들면 환각이랄지 어떤 그런 망상들이 잘 조절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돌발적으로 그런 폭력적인 행동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대비하기 참 쉽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입원 환자는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갑자기 돌변을 해서 의자를 들어서 막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흥분한 상대방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화내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의자 내려놓으세요. 이런 말은 도움이 될까요? 사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죠. 이건 그런 상황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든 인간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서 도움이 된 적이 있었나요?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욱더 악화되는 경우가 좀 많겠죠. 왜? 우리는 그런 관계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싶은 그런 자율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이렇게 통제하거나 누군가 나를 지시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단은 거부감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표현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왜 지금 화를 냅니까? 그렇게 의자를 들려고 하는 환자에게 왜 지금 화를 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도움이 될까요? 지금 왜 화를 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궁금함이 없고요. 지금 화를 낼 필요가 없는, 화를 내야 될 이유가 없는 이 상황에서 왜 부적절하게 화를 내고 있느냐는 그런 단정적인 판단 혹은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음 읽기 외이고요. 마음 읽기 외에는 오히려 더 상대방의 방어를 할지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쉽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상대방과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외가 필요한 거죠. 그게 마음 헤아리기 외고요. 그 마음 헤아리기 외에는 궁금함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을 나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면담하고 있는데 의자를 들려고 하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돼서 화를 내지 말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화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궁금함을 가지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잠깐이나마 진정이 되거나 혹은 그것으로 마음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사실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뉘앙스가 중요하죠. 우리가 궁금함을 담고 왜를 물어보면 그 외에는 부드러움이 묻어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려면 정말 돌발 상황에서 그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간적인 기지가 아니라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라는 건 수시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정신적인 리허설을 해야만 그런 돌발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만약 상대방이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 화를 낸다.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 마음 읽기 외가 뛰쳐나오기 쉽습니다. 왜 화를 내? 뭘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 이렇게 이제 바로 마음 읽기 외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마음 헤아리기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판단을 잠깐 보류하고 궁금함을 담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라고 차분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게 연습을 하면 분명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될 때 자꾸 마음 읽기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마음 헤아리기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게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면, 이 한 번이 어렵지 이게 두 번, 세 번 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마음 헤아리기 대화를 한번 해서 그런 갈등들을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좋은 경험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 헤아리기 대화가 많이 어려운 이유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잘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팁이라고 한다면, 너무 공감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일수록 가짜 공감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힘들었겠네. 어떡하냐? 막 이런 식으로 영혼 없는 어떤 그런 가짜 공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대부분 알죠. 그래서 그렇게 가짜 공감을 하려고 너무 애를 쓰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거. 그걸 이제 상담에서는 재진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 요번 주에 많이 우울해서 머리 잘랐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를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요번 주 많이 우울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포인트가 있는데, 정서의 포인트를 둬야지 그 뒤에 머리 잘랐다는 그 사실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에요. 머리 잘랐네? 뭐 얼마 줬어? 어디에 잘랐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번 주에 많이 우울했구나. 요번 주에 많이 우울했어?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되물어 주는 거. 이왕이면 궁금함을 담아서 되물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상대방의 감정을 나도 공유를 하면 좋지만, 그렇게 공유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상대방의 마음의 궁금함을 가지고 물어봐 주는 거, 혹은 재진술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 공감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상대방이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가 전해지게 되면 상대방도 공감받는다는 느낌이 들죠. 주의하셔야 될 건 앵무새처럼 똑같이 따라하시면 안 돼요.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똑같이 따라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흉내낸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했던 이야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결국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화를 잘하는 것은 마치 운전과 비슷합니다. 운전을 잘하면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뭔가 길이 끊겼다 하더라도 다른 우회도로를 통해서 원하는 내가 목적지까지 도달을 하는 게 운전을 잘하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 그런 것처럼 대화를 잘하는 것도 내가 이 대화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 대화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결국은 원하는 목적지까지. 그 원하는 목적지라는 건 관계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연결과 이해인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학원 숙제를 안 하고 학원을 간다거나, 혹은 학원을 빠지고 뭔가 이렇게 공부를 잘 안 한다면, 사실 나는 이제 대화의 목적이 있죠. 아이가 좀 더 시험 기간이니까 좀 남은 시간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이런 내 의도나 목적이 있어서 대화를 하는데, 아이가 내 의도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따라오지 않잖아요. 대부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까칠한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대화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할 거면 학원 다니지 마, 공부 때려쳐, 기술 배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고, 결국 엉뚱한 곳으로 대화가 종결돼서 너랑은 대화가 안 돼. 너랑 앞으로 이제 얘기 안 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만 낳게 되는데,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대화의 목적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까칠한 반응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들을 위해서 시험 기간 앞두고 최선을 다해주는 게 아빠가 원하는 거야, 엄마가 원하는 거야 라고 좀 더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마음 헤아리기 대화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잘 이해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과 이해시키는 것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마음 헤아리기 대화라는 거. 그 목적지를 잃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게 마음 헤아리기 대화에서 참 중요하고요. 이러한 연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조바심이 들지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연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런 마음 헤아리기 대화를 늘려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8번째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마음 헤아리기 주제로 8번의 강의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좋은 관계,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